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아, 약간 뭐 죄책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제가 와서 이거밖에 안 올랐나? 항상 이제 휴가만 쓰시면 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항상이에요? 거의 항상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당신도 나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오지 말라고? 장기 휴가 가라고? 근데 항상 진짜 좋았어요. 진짜 미치겠네. 지난주 후반에도 괜찮았고 오늘도 사실 아니 내가 그랬잖아. 야, 이거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갑자기 확 살아난다. 그래서 이렇다면 환율 보니까 신흥국 위험자산이 살아날 것 같다. 라는 건 뭐야? 중국하고 한국 주식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것까지도 맞았어. 근데 겨우 0.6%로 다니. 야, 참 섭섭하네요. 내가 와서 진짜 그런가? 내 영향력이 그렇게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0.8%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코스피에서 1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머니 비어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좀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싶은데 일단 이 1조 원 중에서 한 절반은 마지막에 MSCI 리밸런싱이 들어오면서 동시효과 때 5천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틀째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대폭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폭등. 예, 원화가 강세로 갔죠. 같이 폭등. 네. 네, 오늘도 근데 잠깐 약세로 가더니 도로 이제 반전돼가지고 원화 강세가 이틀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실 그 장 초반에는 1,000억 정도 순매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돌이키더니 장 후반에 갈수록 순매수 규모가 점점 더 커졌다가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5천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아침절에 비해서는 원화가 강세는 아니에요. 1원 정도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28원은 강세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이틀간요? 네. 이틀간 28원. 어제 강세. 하루에 한 17원 얼마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틀간 28원. 하루에 10원씩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네. 많이 떨어졌나요? 엄청나게. 아유, 나 휴가하기 전에 1260원이었어요. 휴가하기 전에 1260원대였다니까. 그럼 1230원대예요. 지금 연중 최고치. 그렇군요. 네. 맞나? 연중 거의 그렇습니다. 네. 많이 그래도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내일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수요가 그동안 좀 많이 죽었었는데 그 수요가 회복될 만한 뭐 화학 섹터, 자동차, 화장품 이쪽으로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건 의료 정밀 섹터인데요. 덴티움, ST 바이오센서가 각각 3%대씩 올랐고요. ST 바이오센서는 왜 갑자기 올랐나 싶은데 최근에 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제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이다. 뭐 10만 명대로 이제 다시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진단 키트가 다시 주목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마찬가지로 치과 관련주도 중국 쪽으로 비중이 좀 높은데 대면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좋죠. 우리나라 지금 임플란트 회사들이 중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학 섹터도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화학 섹터 중에서 굉장히 많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유니드, 토니모리가 7%대, 그리고 한화솔루션 6%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 국도화학, SKC, 코스모화학 다 3에서 5%대씩 반등을 했고요. 유가가 118불 넘으면서 S오일도 오늘 3%, SK이노베이션도 2.6%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현대모비스, 명신산업, 현대위아, 만도 이런 차량용 부품업체들 2에서 6%까지 급반등을 했고요. 기아도 2.5% 상승, 현대차도 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계 섹터도 뭐 중국 수요 회복 기대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지원책 기대감이 있었는지 CS 윈드, 다스코, HSD 엔진, 두산 에너빌리티, DY 파워 이 섹터 대부분 내에 올랐는데요. 오늘 올랐던 거는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고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좀 이 회사가 묶인 것 같아요. HSD 엔진 마찬가지로 좀 유상증자하면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중국에서 그렇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의해서 태양광 관련주들 네. 상당히 좋았죠. 태양광 네. 최근에 계속 좋습니다. 네. 섬유유복 섹터에서는 FNF가 3% 반등을 했고요. 오늘 제조업 중국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회복세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제조업 PMI는 49.6 나왔고요. 전월에 47.4 대비해서는 완연한 회복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50을 본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네. 비제조업 PMI도 47.8 나왔는데 전월에는 41.9밖에 안 됐네요. 네. 네,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 회복세가 좀 돋보이고요. 그래서 4월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봉쇄가 5월 달은
4년 내내 봉쇄였잖아요. 네네. 4월도 물론 그렇지만 네. 근데 5월에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는 공장은 생각보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공장은 4월은 공장도 안 돌아갔다는 얘기고. 네, 뭐 화이트리스트 제도 때문에 일부 공장들은 좀 돌아가긴 했는데 네. 이제 내일부터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아예 폐지가 되고요. 모든 기업들이 다시 이제 가동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앞선 중국 마감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오미크론이 다시 증가 이걸 좀 풀어줬을 때 다시 증가하고 났을 때의 태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또 다시 막으면 시장이 한번 쿵쿵할 거고 그냥 뭐 에이, 막긴 막는데 그냥 뭐 열어줄 건 열어준 상황에서 막았다 그러면 그냥 무지르고 갈 수 있죠. 네. 언제나 돼야지 우리가 이 대외 변수, 이 주식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이슈는 고려 안 하고 딱 주식 펀더멘탈만 생각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러시아 전쟁, 뭐 상하이 락다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 개방 경제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내일부터는 그래도 중국 정부가 또 쇼핑 소비 쿠폰, 전기차 보조 금지급, 신규 주택 건설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56조 원 정도를 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관련해서도 오늘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건 94년도부터 자동차 번호판 할당 규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네. 이 규제를 좀 완화해서 올해 4만 대를 추가로 발급한다라는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도 왜 오르나 했더니 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U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 좀 반대하는 국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오늘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로 수입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한 3분의 2 정도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이고요. EU 상임의장은 러시아가 무기 비용을 대는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좀 더 길게 보면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약 90%까지도 줄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진 않죠.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덴마크, 네덜란드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중단 날짜는 아마 오늘이니까 유럽에서는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싶고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좋을 것 같죠. 네. 분위기가. 네. 네, 이 투자 속도도 이 러시아 전쟁 이슈로 좀 빨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WTI가 덕분에 118불을 돌파를 해서 안정화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 지주도 괜찮았고요. 이 추가로 산업부에서 어제 풍력 연계형 ESS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전기차 이 배터리 사용한 이후에 이제 ESS를 만들어서 풍력 발전 설비하고 연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사업을 발표해서 오늘 풍력 발전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니슨이 15%, CS 윈드가 5%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소재주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진짜 세다. 네. 와, 정말 세다. LNF, 정말 에코프로 세다. BM, 솔로 첨단 소재, SKC, 일진 머티리얼즈 다 3-4%, 5%대씩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0일 EU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90억 유로 금융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2조 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네. 국내에서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첫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한 KDH건설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걸렸습니다. 20% 오늘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뭐 현대, 에버다임, 다스코 이런 뭐 중장비, 뭐 도로 교량하는 회사들 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묶여가지고 요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죠. 모르죠. 근데 뭐 에버나임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부품 팔 수는 있으니까. 네. 진짜 수혜를 볼 회사는 사실 따로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고 이런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에 이어서 삼성 SDI는 혼자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티에서 목표가를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이유는 뭐 CATL 등의 중국 업체 증설로 각형 배터리 경쟁이 좀 심화가 된다. 그리고 삼성 SDI의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도 감소할 예정이고 1분기까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었고 네. 이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좋지 않은 전망에 근거를 해서 목표가를 반토막이나 냈었는데요. 게다가 또 삼성이 최근에 450조 원 투자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배터리 분야 언급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삼성이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가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도 존재를 해서 오늘 추가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 반토막 낸 것 대비해서는 어제도 한 1.5%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이제 반면에 이제 셋업체들 LG 엔솔, SK 이노베이션은 1-2%대씩 반등을 했는데 삼성 SDI만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LG이노텍 또 오늘 2%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멕시코의 전장 부품 해외 공장 증설을 검토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LG이노텍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31일에 멕시코 시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LG이노텍 멕시코 공장 규모를 확장한다라고 했는데요. LG이노텍은 이 멕시코 공장 기존에 건설했던 거는 2014년에 건설했던 뭐 변속기, 제동, 조향, 모터 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라는 계획이고요. 현재 테슬라 카메라를 공급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테슬라의 추가 계약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북미 고객사 수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증설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LG이노텍 목표가를 33만 원 으로 낮췄거든요. 네. 지금 현재가 38만 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때 그 목표가를 이렇게 낮게 했던 논리가 이 영업이익 75%가 애플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리스크로 좀 제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 그 증권사나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 쪽 매출이 높은 것보다 애플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걸 오히려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의 논리로 이제 리스크로 거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 밴드다는 거지. 단일 오더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하나의 부품사에 너무 하나의 고객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애플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증설해가지고 이 전장 부품 쪽으로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 이런 리스크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푸틴이 그 대러 제재를 해제해주면 곡물 수출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누가 봐도 이제 터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 흑해나 아조우에 지금 이쪽 항해를 통해서 원래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전 세계에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막혀 달라는 있습니다. 거지. 확정해달라. 우리가 지금 점령했으니까 우리 땅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쟁 그 정도 먹고 우리 끝낼게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아조우의 이쪽에서 지금 러시아 쪽으로는 곡물 수출을 조금 하고 있다 일부 이런 식의 러시아의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빼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로 이 곡물 수출을 풀어주려면 대러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 오늘 EU의 결정에서도 보듯이 러시아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합의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가을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빨리 씨를 뿌려야지. 아니죠. 이미 씨름 뿌렸고요. 추수하고 올해 지금 내년도가 대란이 나니까 내년도가 근데 비료도 없고. 네, 7월부터는 기근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올해 못한 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만약 이 상태로 가면 내년이 더 문제죠. 왜냐면 지금 재고가 이제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곡물 재고들이 지금 이제 거덜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이 신났지. 미국, 프랑스 이런 데 좋겠죠. 미국도 많이 좀 부족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가격이 2배로 온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확실히 먹는 거 갖고 장난을 치고 그래, 진짜. 네. 참 이게 자급자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큐에 가잖아. 아니 먹을 거 없으면은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뭐가 필요해?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또 워낙 대외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이 농산품이라서 걱정이 많은데 또 이런 언급을 보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이라도 좀 먼 미래라도 이런 합의가 잘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곡물 수출이 다시 활성화되면 좀 이제 전쟁 문제는 해소가 되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될 거예요.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게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부 후퇴로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미국 금리권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게 연결돼서 위험에 대한 심리가 싹 바뀌었잖아요. 순식간에 지금 물론 한 일주일 걸리긴 했습니다만 바뀌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바뀌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휴전 가능만 나와도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휴전 합의에 뭐 도입했다 이런 것만 나와도 농산물 가격이 조금 지금보다 많이 안정세로 그렇죠. 가겠죠. 주가는 항상 훨씬 빨리 선반영을 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한편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며칠간 그래도 한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서 조금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것 같죠. 네, 근데 뭐
아직 모자람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직 가야 할 갈 길이 길은 멀죠. 멀다. 네, 아직 빨리 4월 달치도 회복해야 되고 1월 달치도 회복해야 되고 11월 달치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할 게 많네요. 네. 작년 고점까지 빨리 네, 회복하도록. 회복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